취직을 하고 자취를 시작한 지 9년이 되었다. 어느덧 내 나이는 대한민국 결혼 남자 평균 나이인 33살이 되었고 실제로 집에서도 하루빨리 결혼하라고 난리이다. 다행히 솔로는 아니고 내겐 5년 동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결혼을 딱히 미루려고 한 건 아닌데 게임, 유튜브, 여행 등 아직 나 혼자만의 세상이 너무 재밌었다. 실제로 더 어렸을 때는 혼자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늙으면 나랑 놀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 생각은 빠르게 포기했다. 이제는 해야겠다 싶은데 사실 결혼은 처음이라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고 사실 조금 귀찮기도 하다. 지금도 여자친구랑은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고 거의 우리 집에 눌러앉아 살기 때문에 반결혼 생활이고 결혼에 대한 큰 한상도 없으니 욕심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게 아닌 것 같다. 매일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신용을 하며 나를 압박한다. 이제는 피할 수 없음을 느낀다. 그래서 이 채널을 개설했다. 이 채널에 우리가 무사히 결혼에 꼴이 나는 과정을 담고 이를 나와 비슷한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과 공유해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에 대한 이행시를 해보겠다. 결혼을 해도 좋고 혼자여도 좋다. 뭐라고? 여자친구의 이름은 주로 끝나니 준이라고 하겠다. 준이는 잠이 많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내 기준에서는 분명히 많다. 사람은 평생 기간 중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일어나 있는 시간이 3분의 1 정도인 것 같다. 물론 잠이 많다 해서 딱히 싫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둘 중 한 명이 자거나 없으면 좁은 집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이 온다. 난 이때 게임을 하거나 편집을 하며 내 취미 활동을 즐긴다. 어젯밤 눈이 많이 와서 퇴근길 도로 위에 갇혀 밤을 지샌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나와 같은 월급쟁이들도 많을 텐데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나이가 33살이지만 아직 내 차가 있어 본 적이 없다. 아니다. 타고 있는 차가 있다. 이놈도 엄연히 차에 해당한다고 하니 난 2년 정도는 차를 타고 다녔다. 그래도 대부분 직장생활 동안은 걸어 다녔고 차가 생기면 돈도 많이 나간다고 하고 집에서 10분 넘게 걸리는 직장을 다녀보지 않아 차가 딱히 필요 없기도 했다. 멀리 갈 때는 준이의 차를 이용한다. 준이가 운전 경력 6년의 차 있는 여자이다. 이래저래 나를 많이 태우고 놀러 다녔는데 요즘은 반반씩 나누어 운전을 하기도 한다. 나에겐 구독자 2만의 작은 채널이 하나가 있다.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2만 구독자이니 정말 포기하지 않고 징하게 하기도 했다. 내겐 말빨도 외모도 기발한 컨텐츠도 없는데 그저 남보다 조금 일찍 유튜브를 시작했고 틈새 시장 같은 주제를 정해서 그나마 이 정도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시 시작하라 하면 아마 못할 것 같다. 오늘은 오랜만에 올린 영상의 썸네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목이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교육 영상이다. 좀 재밌는 썸네일을 만들고 싶어 머리를 싸매고 있으니 준이가 다가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요즘 학생들은 전 인권을 아는지 모르겠다. 냉장고가 비었다. 혼자 사는 집에 2명을 먹이다 보니 금방 식량 창고가 바닥이 난다. 식비 대부분은 집주인인 내가 담당하고 있지만 가끔은 준이가 치킨을 사주곤 한다. 냉장고에는 준이 어머니께서 주셨지만 한 달 동안 까먹고 방치한 신김치가 있다. 처음에 열었을 때 김치 위에 노란색 무언가가 있었는데 곰팡이인 줄 알고 버리려 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김치는 잘 상하지 않는데 노란색 액체는 효모라고 한다. 잘 걷어내고 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이걸로 김치전,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등 다양하게 해먹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김치볶음밥이다. 한 개 더. 일이 싫어 일하기 싫어요 설거지도 싫어. 점심을 먹고 나니 식량이 도착했다. 뭔가 쌀간이 가득 차는 기분이라 마음까지 풍족해진다. 이번엔 준이의 요청으로 붉은 고기를 주문했다. 붉은 고기는 자취생에게 사치품이라 흰 고기인 닭고기를 많이 먹는 편이다. 준이는 신이 나 보인다. 1, 2, 3, 4, shake it, shake it. 드디어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결혼 날짜는 아직 한참이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예식장 예약이다. 9시에 함께 찾아보기로 했는데 게임에 빠져 10시가 넘겨버려
준이가 많이 삐졌다. 내일도 게임 때문에 하지 마. 결혼식장은 지역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비싼 곳은 대관료가 1,000만 원까지 치솟으니 마치 그 지역의 수준을 보여주는 듯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결혼식을 비싸고 화려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준이는 자기만의 선은 있는 것 같다. 옛날에 농담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결혼하자고 자주 말하고 다녔다. 이게 직장 사람들한테까지 퍼졌는데 특히 여자 동료들이 날 멸시하듯이 바라봤던 기억이 난다. 준이도 똑같은 눈이었다. 이래저래 예식장을 정하고 내일은 웨딩 플래너에게 연락해보기로 했다. 결혼식 체크리스트라는 걸 봤는데 정말 식 1시간을 위해 해야 할 것이 수십 가지가 되니 결혼한 모든 분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다. 나는 준비가 됐어. 요즘 조용해라. 들려두지 마. 에베? 벌써 30초 지나버렸. 아 조용 좀 해. 요즘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한 추위에 동파 사고가 많다고 한다. 준이도 걱정이 되는지 자기 집에 가봐야겠다고 한다. 준이 집까지는 거리가 있어 차로 가려는데 다 안 열리는 거 아니야? 간신히 눈을 털어내고 준이 집으로 갔는데 바닥이 정말 차가웠다. 다행히 동파가 되지 않았고 보일러를 틀어준 후 집 근처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다. 스텐동이라는 일본식 덮밥집이었는데 추운 겨울 흰 눈을 털고 들어와 혼자 밥을 먹는 일본 직장인 같은 느낌이 났다. 튀김이 잔뜩 담긴 덮밥이 나왔는데 이 튀김을 덜어내고 밥과 함께 먹는 식이었다. 정말 맛있었다. 우리가 정한 식장을 방문하려고 웨딩 업체랑 연락을 했다. 남자분이 너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고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하는 게 참 일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토요일에 방문하는 게 그래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낫다는 저는 그래서 말씀이신 거죠? 추천해드린다라는 거였고 마음에 드는 스튜디오 촬영 사진을 골라보려 했는데 모델들이 너무 이뻐서 사실 비교하기가 쉽지 않았다. 사진들이 모델이 다 이뻐서 약간 다 괜찮아 보여. 내가 일반인 걸 봐야 되는데. 나도 나름대로 사진을 골라봤는데 나는 이런 게 재밌는 것 같다. 준이도 일부는 동의를 해줬다. 그래도 이쁜 사진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